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토픽은, 어, 우리가 그 디자인이라고 여러분이 흔히 그 생각하는 부분 중에 외관적인 모양, 형태, 느낌, 이런 것들을 주로 스타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타일과 그리고 맵 포지셔닝에 대해서 기업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맵 포지셔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타일은 다소 좀 전문적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깊이 있게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을 하면 스타일의 핵심은 그 경쟁사와 차별화된 독창적 비전을 담고 있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좀 그 볼 때 아이폰하고 갤럭시 시리즈의 그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는 아쉽게도 뭐 아이폰이 좀 더 강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특징이 아이덴티티가 누가 더 강하고 그걸 좋아하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기업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스타일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 삼성은 좀 더 부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큰 기업 말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 사업에 있어서 그 몇 개의 제품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경우 디자인은 더욱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벤처기업의 경우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을 개발하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것을 스타일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은 컴팩트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기업의 비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의 니즈를 캐치해서 라이프 스타일이나 소비자의 요구를 잘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스타일링해서 소비자가 굉장히 갖고 싶은 그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중소벤처기업의 핵심,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자이너의 역할이 좀 많은 것은 디자이너들이 이럴 땐 소비자의 니즈나 그리고 제품의 핵심적으로 판매하는 요소 같은 것들을 그래픽이나 뭐 이런 거에서 포인트를 주고 강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벤처 디자인의 요소가 많은 그런 벤처 기업의 경우 디자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알렉시의 레몬 앞잡기인데요. 뭐, 이 형태적인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강한 거죠. 하나의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좀 다소 생소한 것을 설명을 가급적이면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맵 포지셔닝인데요. 어, 이걸 설명하는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기업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브랜드나 마케팅이나 또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부서나 기술, 연구소, 그리고 디자이너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다 마찬가지고요. 특히 벤처 회사나 스타트업의 형식을 갖는 회사들은 굉장히 회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디자이너는 이미지를 주로 하고 다른 부서 사람들은 주로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 언어와 이성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케팅 쪽에서 개발한 툴이 맵 포지셔닝 기법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 설문조사 할때 뭐 플러스 5점, 마이너스 5점 이렇게 체크할 때 이것도 일종의 의사결정을 위한 맵 포지셔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나 아니면 제안서,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 그리고 저기 뭐죠? 그 청년사관학교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제안서만으로 OK를 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그럴 때 이런 맵버처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설문조사에다가 체크를 이렇게 해서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해서 의견 조사를 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축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 교차점에다가 위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A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으로 1, 2, 3, 4, 4에 포지셔닝 돼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3에 포지셔닝 돼 있죠. 그래서 거기다 포지셔닝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A라고 했을 때 경쟁사 B 해서 A와 B의 차이가 어, 뭐 가로 세로축으로 어떻게 나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툴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좀 러프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경쟁사와 우리 회사가 같은 존에 있을 때 세부적인 전략을 짤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키워드를 6개를 가지고 가운데는 0점, 밖에는 6점 해가지고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 디테일한 내용은 뭐 필요 없고 이 표를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회사 같은 경우는 6가지 요소 중에 3가지 요소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견기업 중에 특성화된 기업이죠. 3가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특징이 없는 회사. 이렇게 점수로 보면 보통 2점, 3점으로 전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4점 이상이 3개고, 다른 거는 뭐 중소기업과 같지만, 그래서 특성이 있다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보다는 뭐 하나, 둘, 셋, 한 3군데 정도의 강점이 있지만, 다른 것도 어느 정도 보완된 상태다. 그래서 요 표로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맵 포지셔닝을 위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시점에 포지셔닝을 하는 거니까요. 전략을 짤 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뭐 이렇게 해서 2가지 방향으로 경쟁사와 접하는 부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가는 부분, 이렇게 맵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이런 거는 주로 마케팅 부서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회의를 참석하거나 뭐 이랬을 때 미리 어, 학습을 한 상태 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스타일링 맵 포지셔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조사할 때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거는 의료회사 같은 경우 보면 뭐 가을 시즌에 20대 여성을 타겟팅으로 한 의류 개발 한다고 그런다면 이제 뭐 그때 유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찾아서 포지셔닝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